우리는 커리의 팔꿈치가 몸 방향 영상에서는 바깥을 향하지만 머리 방향 영상에서는 림을 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릎, 팔꿈치, 오른눈이 일직선에 가깝게 위치한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좌우로 틀어지지 않는 슈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딜리버리가 완료된 후 커리는 가장 비거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정확성은 잃지 않도록 릴리즈합니다. 이제 커리의 릴리즈를 이해하기 위해 릴리즈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그림을 언젠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왼쪽 그림은 스냅만을 이용하여 공을 던지는 방식입니다. 주목할 점은 팔꿈치는 고정된 상태에서 팔꿈치 윗부분, 즉 전완근과 손목을 후리면서 힘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오른쪽 그림은 왼쪽과 달리 팔꿈치의 위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손목이 홀을 그리지만 오른쪽 그림에서는 손목이 일직선으로 뻗어 힘을 내게 됩니다. 실제로 시도해보면 오른쪽 방식이 힘을 내는데 월등히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슈팅은 전방 대각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슈팅을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진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이렇게 바꾸면 왼쪽은 오른쪽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타점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은 타점에서, 오른쪽은 비거리에서 각각 장점을 가진다는 것이죠. 왼쪽 그림처럼 손목이 홀을 그리며 스냅하는 방식을 히치샷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과거에는 일부의 빅맨들이 수비의 블락을 피하기 위해 이 히치샷을 구사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을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방식을 적절히 섞어 활용합니다. 사람마다 낼 수 있는 힘에 따라 비거리를 줄이는 대신 타점을 선택하거나 타점 대신 비거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말할 필요 없이 커리는 극단적인 오른쪽 방식의 슈터입니다. 이처럼 팔꿈치를 펴는 힘으로 릴리즈하는 것이 바로 팔꿈치 밀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방향으로 팔꿈치를 미는 것일까요? 다음과 같이 팔이 완전히 펴졌을 때 팔꿈치 위치, 그 위치를 향해 팔꿈치를 최단 거리로 미는 것입니다. 마치 정해진 선로 위를 따라가는 기차처럼 손과 공은 일정한 경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손과 팔꿈치 위치만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정해진 위치로 밀어주면 끊긴 선로 밖으로 기차가 날아가듯 손끝에서 공이 날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팔꿈치를 밀어 릴리즈하는 슈터들은 의도적으로 손목을 돌려 스냅하기보다는 공이 손끝에 도달해 더 이상 머물 데가 없어 떠나는 것처럼 릴리즈합니다. 스냅보다는 밀어주는 경로 자체에서 오는 안정성에 기대는 편이죠. 때문에 손끝 감각을 조절하여 다양하게 맞춰 쏠 수 있는 왼쪽 방식이 미드레인지 슛에 강점이 있는 반면, 오른쪽 방식은 메커니즘상 스냅을 가감할 수 없기 때문에 거리가 정해져 있는 3점 슛에 더 적합합니다. 이 편에서 딜리버리 효율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관절의 위치를 강제해야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양 팔꿈치뿐만 아니라 공과 붙어있는 손목이 한 점이 되기 위해서는 관절들의 각도가 모두 고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메커니즘의 정교함에 기대는 오른쪽 방식으로 릴리즈하기 위해서는 공이 손끝을 떠날 때까지 일정하게 밀기 위해 관절의 변동성을 제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관절의 위치를 일정하게 가져가려고 해도 공과 연결되어 있는 관절의 각도가 움직인다면 관절의 위치를 강제하기도 어렵고 공에 전달되는 힘의 방향이 계속 변하게 되겠죠. 즉 딜리버리가 끝나면 공의 무게중심이 투핸드에서 원핸드로 이동하게 되고 어깨는 다음과 같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릴리즈 과정에서 변동성을 제어할 요인은 손목과 팔꿈치 두 관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팔꿈치를 일정하게 밀어주기 위해서는 두 관절을 고정해야 합니다. 팔꿈치를 고정한다는 것은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가 돌아간 정도와 방향이 릴리즈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은 웬만한 슈터들이라면 모두 몸으로 익혀 실천하는 것이지만 정작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이론적으로 알지 못해도 연습을 거듭하면서 슈팅을 일정하게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팔꿈치 고정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슈팅을 가르칠 때 이것을 언급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개인마다 모두 다른 슈팅 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소로 이 팔꿈치 고정을 언급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팔꿈치를 고정한다는 느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팔꿈치에 약간의 힘을 주어 고정한다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딜리버리는 자연스럽게 하되 딜리버리가 완료되고 팔꿈치가 림 방향을 향하게 되면 팔꿈치에 약간의 힘을 줍니다. 그 상태로 팔꿈치를 고정한 채 도달해야 하는 팔꿈치의 위치까지 최단거리로 밀어줍니다. 정해진 직선로를 따라 팔꿈치가 펴지면서 릴리즈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더 이상 팔꿈치에 힘을 가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고정됩니다. 팔꿈치를 밀기 위해서는 팔꿈치와 같이 손목 또한 고정되어야 합니다. 손목이 고정되지 않으면 손에 가해지는 공의 무게중심이 변화하고 따라서 마지막 스트로크가 계속 바뀌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손목을 고정하지 않고서는 검지 또는 중지 스트로크라고 정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손가락으로 스트로크 하든지 딜리버리 도중에 해당 손가락에 맞는 각도로 다시 수정하는 등 매우 어렵고 변동성이 큰 슈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에 언급하게 되겠지만 손목과 팔꿈치를 고정하고 정해진 경로대로 팔꿈치를 밀어주면 공이 손끝에 다다랐을 때 자신의 신체 구조에 따라서 마지막에 터치되는 손가락이 알아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스트로크 손가락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손목 고정은 필요한 요소인 것이죠. 이처럼 NBA에서 손꼽히는 엘리트 슈터들은 스냅 후리기와 팔꿈치 밀기를 섞는 비율은 타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팔꿈치와 손목의 각도는 고정합니다. 관절을 강제하면 동작도 강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림 방향과 일직선으로 팔꿈치와 손목을 고정하고 그대로 팔꿈치를 밀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커리의 릴리즈가 다른 슈터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 방향 후방 영상을 보면 딜리버리 완료 시 오른손이 공의 중앙이 아닌 우측 하방을 받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릴리즈가 진행되면서 공의 하방 중앙에 오른손이 위치하게 됩니다. 확실히 딜리버리 완료 시에는 몸 정면 방향을 향하던 손바닥이 릴리즈 완료 시에는 림 정면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커리는 릴리즈에서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앞을 보게 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팜 로테이션이라고 칭합니다. 커리 영상을 토대로 메커니즘을 모방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은 대부분 이 팜 로테이션에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앞서 팔꿈치를 밀기 위해 손목 고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는데 또다시 팜 로테이션을 위해 손목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손목이 돌아가는 것과 3편에서 언급한 한정적인 앵글이 보여주는 영상의 왜곡이 더해지면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슈팅 교정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기준을 잃게 되죠. 이러한 모순점 때문에 많은 슈팅 코치들은 커리는 일반적인 슈팅과 동떨어진 특수한 경우에 불과하고 커리 자신만이 가능하지 그의 슈팅을 따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팜 로테이션은 슈팅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일 뿐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커리는 불필요해 보이는 팜 로테이션을 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그냥 팜 로테이션은 제하고 따라할 수 있는 부분만 따라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커리가 왜 이 팜 로테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리와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